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중국 태양광 부품 등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오는 8월 1일부터 일부 발효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양광 주가 강세는 미중 무역 갈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 부호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정격 방문하며 그가 풀 투자 보따리가 어디로 향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무함마드 대통령이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계열사 SK 시그넷이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정책 사업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충전기 공급사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SK 시그넷은 현재까지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정책 프로그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부지 537곳 중 75곳의 사업을 확보해 약 1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글로벌 자동차 무역 분쟁에다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어제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과 주주 환원에 더해 수소 모멘텀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 추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 양대 시장 모두 강보 확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비교해서 점차 힘을 더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본부장님? 네, 일단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새벽쯤에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의 발언들도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 비해서 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생각처럼 강하게 올라가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슈가 하나 지나가면서 여기서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양대 시장에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본부장님?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대비해서 뭐 반도체 쪽이 좀 잘 갈 줄 아시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안 나와줬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 보니까 1%대 좀 넘게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예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예상치 상회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실적치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 그냥 완화감
일부 이제 그 우려감이 완화로 됐던 그런 부분일 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의 주가가 엔비디아의 좀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긴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액면 분할을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액면 분할을 지금 결정을 네. 했는데 보통 이제 미증시에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대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좀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미증시에서 액면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지금 상승 구간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은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최근에 좀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도 이제 수소차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수소 관련주라든지 뭐 현대차, 뭐 기아 같은 경우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은 많이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을 때 느낄 때는 전기차 인프라도 아직 확충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여기서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뭐 단기적인 투자 수요를 자극을 시킬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투자 수요를 좀 불붙이기는 좀 다소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HLB가 일단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좀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HLB 이슈로 인해서 많은 투심들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달 말일에 좀 암흑해 부분들 관련해서 하계 모멘텀이 지금 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바이오주 쪽에 대한 투심은 일부 좀 적어지는 부분들의 영향은 좀 제한을 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 기조로 보여왔던 종목들이 일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효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강보합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잡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실적주 쪽에 대한 베이스로 좀 많은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가 잡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부분 좀 수급적인 사이클이 돌아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크게 바뀌었다라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흐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 중에 좀 흐름을 살펴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ESS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T 현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는 관심 영역을 ESS 쪽으로도 확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이제 우리가 ESS라고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할 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것에서 에너지원을 만들죠. 근데 그걸 이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이 약간 간헐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에너지원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물량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전력 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쪽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고 원전 말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소 옆에 ESS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살짝은 덜한 부분도 있지만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과 관련되어 있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5G 장비를 만드는 그 함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ESS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풍력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 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네. 제 생각에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 지금도 상반기이긴 하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테마성을 보이면서 주가의 상승, 외형 성장까지 기대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원자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쪽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소차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분야예요. 근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뭐 현대 기아가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받는 반사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맥락보다는 제가 봤을 땐 연료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매년 시장을 크게 이끌어가는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HBM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좋았고 그 전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올해 상반기 때 전력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이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지금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서진 시스템도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잖아요. 오늘 8%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가 그때 당시 컴퓨터라서 네. 지금 제가 월봉을 잠깐 띄워놨는데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28,000원대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당시에 이 자리가 직전 고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따라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 근처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ESS 쪽에 대한 시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을 경우에는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래서 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바로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28,000원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서 3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략을 한번 해보실 경우에 목표가는 33,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전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짜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 쪽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 전반에서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범한 퓨얼셀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예전을 돌아보면 두산 퓨얼셀이 사실 먼저 생각나긴 하는데 네네. 대장주의 성격이 좀 바뀌는 시점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대장주가 바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수소 쪽에 좀 강세 흐름들이 범한 퓨얼셀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많이 포착은 되고 있지 네.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 쪽에 대한 섹터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의 테마는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의 이슈는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 대한 사이클 수급을 잡혀준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기업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시가총액이 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올리기에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큰 폭으로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범한 퓨얼셀 쪽에 좀 자금이 쏠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상 지금 뭐 수소차만 딱 놓고 보면은 범한 퓨얼셀도 지금 그렇게 거래 대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소 같은 경우가 제 기억상으로 한 2년 전 한 상반기 때 한 차례 좀 수소가 모멘텀이 부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두산 퓨얼셀도 굉장히 좀 잘 갔었고요. 수소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다가 거의 2년 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재료가 없었던 상황이죠. 수소 같은 경우가.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현대차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사실 수소는 저는 굉장히 좀 먼 이야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전기차가 먼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어야만이 수소도 어느 정도 주가 상방에 대한 트릭으로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수소
수소는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수급이 몰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기 보유자분들은 이번 계기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반대로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가 수소 쪽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소가 좀 워낙 바닥권에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더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산업이긴 해요. 매력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또다시 위쪽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쉬고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플레이를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수소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재생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에너지 쪽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좀 많은 탄력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미중 분쟁에 대한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게 현 시점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판가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라든지 신재생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 쪽이나 미국 시장 쪽에 진출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죠. 중국이 너무나도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관세를 부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지금 1위 기업이긴 합니다. 1위 시장이긴 해요. 태양광 쪽으로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럼 결국 미국 쪽에 대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쪽 같은 경우와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지금은 볼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지금은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 결국 사실 기정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미중 분쟁에 따른 수혜가 당분간은 신재생 쪽에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만 놓고 봐도 뭐 CS 윈드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명 에너지라든지 지금 각각의 에너지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로 연료 존재 쪽까지도 저는 좀 뒷심을 좀 발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이번 이 이슈의 계기로 통해 가지고 기업별로 각각 재료들이 얼마나 부각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조금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명 에너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이 됐을 때 당시에 대명 에너지가 생각보다 좀 대장 역할도 좀 많이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신재생 쪽에 대한 이슈나 모멘텀이 좀 붙어가지고 최근에 다시금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민간 풍력 발전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좀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입지력도 가지고 있고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앞전에도 대본 단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국엔 이제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 수혜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 대한 사업의 진출에 대한 가속화가 좀 붙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공급가인 부분들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대폭 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바닥에서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는 단기 수익권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고요. 제가 오늘 종목을 좀 뽑았을 때 당시에는 한 12%, 13% 정도 강세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 20%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거래 대금들이 긍정적으로 터져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 평들을 전부 다 돌파해주는 양봉의 캔들이 좀 나와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2,200원이 일단은 좀 매물이 좀 두꺼운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22,2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시가 라인을 일단 이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양봉에서 좀 거래 대금들이 많이 실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가 라인을 만약에 좀 이탈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1차 목표가를 한 22,000원대 잡고 그 위로도 충분하게 수익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신규 분들도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대명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너무 에너지가 핫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전에 벌써 또 소개를 해주셨죠. 원전과 관련된 우진엔텍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벌써 보니까 수익률이 13%나 넘게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16일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탄력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당일 기준으로, 일일 기준으로 20%, 30%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체코와 관련되어 있는 원전 모멘텀도 있고요. 6월 달에 영국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방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현재 3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3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연료 전지에서 그 연료 종류 중에서 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료 전지라는 큰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역시 에너지 원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도 굉장히 오늘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해요. 조금 더 약한데 더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는 가장 약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부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들어오는 힘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태양광도 좋고 원전도 좋다라고 보는데 이 연료전지 쪽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쪽과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7%, 8%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 쪽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관련된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돼서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일진하이솔루스도 조금씩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 추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오늘 종가 베팅할 섹터를 살펴보니까 에너지 쪽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IT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멀미가 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애플보다는 삼성이나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갤럭시 S24가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에 따른 삼성 쪽에 대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메타 쪽에서 XR 기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 XR 기기 쪽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미 기업 쪽에서 올해에는 저가형 VR 기기를 내놓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애플 쪽에서도 계속해서 비전 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와 엮인다라고 한다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IT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천천히 보셔도 되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제가 월봉을 잠깐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에서 2023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 라인대가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상방으로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지 몇몇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는 성향상 너무 어려워, 너무 좀 부담이 돼라고 한다면 전 뉴프렉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으로 꽤나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 정도 수익 구간으로 잡아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바이팅할 종목으로 뉴프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이 눈에 띄는 섹터는 바로 엔터 쪽입니다.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서는 SM의 상승세가 좀 급등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가격 조정이 거의 한 1년 정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작년 4분기부터 앨범 판매량이 좀 피크아웃을 좀 치면서 그에 따라 좀 주가가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나오는 또 기업들도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 결국 이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실적 부진 여파라든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 그리고 멤버에 대한 열애설,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많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재차 반등 기조에 좀 들어설 수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엔터주들이 1년간의 좀 조정을 거쳐가지고 일단은 바닥권에 근접을 했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 역시도 좀 저조했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에 저조한 부분들을 계기로 2분기부터는 좀 실적 반등이 또 나와줄 거라는 증권사들의 좀 리포트들도 지금 속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터주들의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닥론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투심을 네. 조금은 자극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경영권 분쟁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시가총액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은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좀 투자 불식 우려감이 일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내년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컴백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JYP나 엔터 3사들 다 놓고 보면은 SM이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하이브나 JYP 대비해서 YG 대비해가지고 SM이 조금 더 중국향에 대한 채널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SM이 조금 더 오늘은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그냥 거래 대금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JYP가 조금 더 많은 대금들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JY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아티스트들이 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주가도 계속해서 좀 밑으로 빠졌던 부분들. 다만 지금 JYP가 1분기까지 좀 집중했던 부분들이 콘서트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콘서트 쪽에 대한 흥행을 여파를 계속했다고 해도 이게 영업이익률 마진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엔터주들이 영업이익률에 가장 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앨범 판매입니다. 결국 이제 앨범 판매량이 회복이 돼야만이 실적도 좀 탄력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부인데, JYP가 그간 1분기까지는 콘서트 쪽에 좀 많은 집중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일본 쪽에 또 보이그룹들도 지금 데뷔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일본 쪽에 대한 좀 소녀팬에 대한 팬덤까지도 일단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좀 앨범 판매 쪽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충분하게 회복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 부분들은 대부분 다 엔터주들에 좀 담겨졌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바닥론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짧게보다는 좀 네. 중장기적이나 긴 호흡으로 저는 좀 볼 그런 구간은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주 조금 중장기로 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엔터주 오랜만에 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도 좀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느 종목이 좀 더 매력도를 높게 보시나요? 네, 일단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SM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의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상승 명분을 따져볼 때는 뭐 더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SM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큐브엔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큐브엔터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YG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대를 잡아가면서 돌려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JYP엔터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YG엔터는 작년에 이제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한번 나왔었던 부분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2분기, 3분기 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추후에 이제 시장에서 또 성장주로서 엔터주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부터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만약에 엔터 관련주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4월달 직전 저점을 이탈할 때는 내가 잘라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손익비를 많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 부담이 되는 이유는 밀릴 경우에 많이 밀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될 때는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상승할 때는 20%, 하락할 때는 5% 정도의 손절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전 투자 입장으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손익비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고 저는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손익비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드리면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상승하는 섹터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조선 섹터에서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도래의 기대감 속에서 하반기에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보실까요? 사실 이제 조선주가 원래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좀 원천이에요. 결국 네. 이제 슈퍼사이클이 조선주 쪽에 좀 잡히게 되면은 정말 못 가도 1년, 많이 가면 2년, 3년 동안 계속 저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의 특징이 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조선주는 격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결국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또 미중 분쟁 부분들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당연히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중국의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중 분쟁이 이렇게 격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수주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 부분들을 확충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지금 국내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 물량을 또 저가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확충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명확하게 조선주가 좀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조선주들을 끌어내릴 만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좀 조선주들이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한 번에 좀 많이 못 올립니다. 워낙 좀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그런 성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좀 투자처를 노린다 하게 되면 좀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조선 3사들도 흑자로 전부 다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런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미중 분쟁에 대한 가속화가 붙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가 수주 물량도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 같은 경우 눌림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그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저는 신규분들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좀 미중 분쟁 수혜는 저는 조선주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선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 자체가 중국 쪽에 대한 업황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이 미국이 계속해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신조선까지서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겹 호재가 계속해서 지금 쌓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겹 호재가 계속해서 쌓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그 추세를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다가도 일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식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간다고 해서 이 추세가 깨진다거나 뭐 그런 걱정보다는 긴 추세로 봤을 때 그 추세의 하단에 깨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저는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조선주 전반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보합권 내에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합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723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보합 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05%의 강세로 846선의 종가를 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759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2,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461억 원을 담아내면서 오늘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317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650억 원을 덜어냅니다. 오늘 덜어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쨌든 보합권 내에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고비는 좀 넘겼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의 움직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FOMC 의사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파적인 발언 부분들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주였는데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도 일단은 넘어간 상황이고 FOMC 의사록까지도 일단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한시름 덜어놨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수에 어떻게 보면 좀 추가 상방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부여가 됐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이 대부분 다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액면 분할 부분들을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미국의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HBM 쪽 관련한 사이클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주가 순환매는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왔던 원동력이 반도체. 이게 거의 주였습니다. 반도체가 거의 주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한은 지수도 좀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빅 이벤트들이 전부 다 지나간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생각보다 좀 잘 버텨준다라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변동성도 좀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일단 엔비디아가 만약에 못 버텨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부 조정폭도 국내 증시 쪽에 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미국에서도 퍼스트 솔라가 굉장히 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그 영향도 저는 좀 투심이 자극을 시켜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혹은 이제 신재생 쪽은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실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당분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본부장님 좀 궁금한 게 퍼스트 솔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미국 주식이니까 우리 주식에선 가장 영향을 받을 종목 어디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들이요? 그 퍼스트 솔라의 상승세에 가장 네. 영향을 받을 태양광 관련주는 어떤 게 가장 유력할까요?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네. 경우 하나솔루션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결국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요. 네, 다만 지금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사업이 힘들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으로 인해 중국 태양광 업체들로 인해서 판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태양광 사업을 지속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수주 잔고가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태양광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미중 분쟁의 반사 수혜가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태양광 패널 쪽이라든지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미국 진출을 조금 더 빠르게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퍼스트솔라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다소 좀 수혜를 조금 더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이게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퍼스트솔라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신재생 쪽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적인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부분들,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매력도는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하나그룹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시장 기조와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조를 놓고 볼 때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과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시장 보합권 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는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유통업종이 그중에서는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1.7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음식료 업종으로 1.36%의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에서도 1%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켠 업종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3.9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건설 업종입니다. 2.5%의 강세고요. 통신 장비 업종도 좋았습니다. 1.2%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엇갈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자, 시장 상황 이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반영되지 못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연준 인사들이 관련된 발언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네.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이 많이 오른다거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오늘 장 후반부까지 해서 양봉이 나와준 상황이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려보자면 신용 잔고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용 잔고가 19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20조는 넘어가야지 시장 자체가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시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HLB 사태라든지 몇몇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 중요한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미증시에서 미선물 같은 경우 또 한 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공매도 재개에 관련되어 있는 네. 내용들까지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작년 11월 달부터 하고 있거든요. 구간 밀림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과 참고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뭐 남았던 이슈긴 하지만 출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우주항공만 가지고 있는 기업의 밸류체인 같은 네.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상승세를 기조를 이어나가려면은 투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다른 섹터에 몰려있는 이 투심을 우주항공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항상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섹터를 볼 때는 우주항공 쪽만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기업을 안 봅니다. 잘. 그러니까 방산 쪽이랑 같이 연계돼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상대적으로 리스크적으로만 놓고 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개별 재료가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방산 쪽이라든지 우주항공에 같이 붙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강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시점에서 뭐 AP위성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AP위성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위로 올라가는 폭은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만 부각이 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수급이 잡혀 있는 이 환호 속에서 이 환호를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결국엔 가지고 와야만 일부 우주항공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수급을 가져올 만큼의 메리트적인 부분들의 구간이 계속해서 이슈가 팔로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방산 모멘텀도 붙어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야기는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국방비 증액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K방산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과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 두 개를 좀 쌍끌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폭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좀 다른 100% 우주항공에 묶여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투자처는 방산도 같이 끼어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의 이슈가 과연 얼마나 투심을 자극을 시킬 수 있을지 이 여부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 투자자가 좀 우주항공 쪽은 좀 오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개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도 또 동시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주항공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뭐 한 하루, 이틀, 3일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 수급의 사이클이 일주일 이상 잡히는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일주일에 수급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테마가 잡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주일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잡힌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투자자들도 우주항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단기 이슈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단기 스캘핑이나 단타 관점으로 좀 접근했던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해요.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좀 과감하게 일단은 물론 진짜 오랜 기간 가져갈 거 아니면 과감하게 좀 손절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뉴플엑스입니다. XR 기기 출시 기대감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원, 손절 라인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판가 회복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는 22,200원, 손절 라인 16,4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는 파이nem텍입니다. 폴더블폰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7월에 신제품을 출시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티웨이 항공입니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이전 적자에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와 자그레브 등 주요 관광지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유창희 대표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nem텍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11,050원이었고요. 고가 기준 11,280원으로 수익률 하루 동안 2.0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한 가격 2,72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2,74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 0.74%로 집계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